자, 이 문제 틀린 친구는 지금 볼게요. 자, 1보다 큰 양수 A, B, MN에 대해서 문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요런 거 하나 주고, 그리고 요런 거 하나 주고, 대뜸 요거 하나 구해봐라. 뭐 그런 문제네. 한번 그럼 제가 이제 놀아봐라 라고 했는데 한번 최대한 할 걸 해보겠습니다. 알겠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사실은요, 매번 말하지만 이제 여기 파트는 무조건 웬만하면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로 푸는 방법이 있고 지수로 푸는 것도 있어요.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자마자 어쩌면 두 가지 정도를 염두를 해야 돼. 첫 번째는요, 얘를 로그로 풀겠다 마음먹은 친구는 여기서 이런 식의 어떤 시간을 나왔어야 됩니다. 그치, 꺼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뭔가를 더 한다면 뭐 양쪽에다가 n분의 n 곱하시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긴 하겠네요. 요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혹시 이걸 지수로 갈 친구는 우리가 이런 것도 지수로 가는 걸 배운단 말이지. 이렇게. 자, 이런 것도 간단히 해보시면 이런 것도 쓸 수도 있고요. 이거 왜 더하느냐? 미리죠. 둘 중에 뭘 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다 깔아놓으세요. 그 다음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 빨간 색깔도 자 위에 쓸게요. 자 시간 관계상 조금만 암산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꺼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샥 넘겨보시면 오른쪽에 n분의 8m 나오겠네요. 여기 이제 로그로 가는 방법이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수로 갈 친구는 am에다가 8제곱이니까 a의 8m제곱은 bn이다.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이해했어요? 사실 얘도 지수로 갈 수 있긴 해요. 굳이 간다면. 사실 얘랑 같은 모양이니까 두 개 쓰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묻는 게 자, 이거 뭐라고 써있잖아요. 그쵸? 자 이제 뭔가를 해봐야 되거든. 근데 하시기 전에 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 요거 둘 다 똑같죠 지금. 그럼 여러분들 이거랑 이거랑 똑같겠네. 그치? 요거 두 개가 만나면 시간계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한번 시간계 만들고 갈게요. 요거랑 요거랑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양쪽에다가 mn 곱하시면요. 그리고 한번 약분해 보시면 n제곱은 2 이게 m제곱 이거냐? 자, 2m제곱 이런 식이 나오네요. 요것도 쓸 수가 있겠고 그럼 저희가 여러분들 이거 중3 내용인데 요 제곱을 풀 수 있잖아. 뿔마루트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요 제곱 풀어볼게요. 자, 뿔마루트인데 n은 1보다 큰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가 맞겠죠. 혹시 요거 이해했어요? 요거 지금 제곱 푼 겁니다. 그럼 끝났네. 요 n자리에다가 요거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입하시면 m 지워지면서 정답은 2분의 1인가? 나오겠네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번 시험에 한 2개 이상 나올 거라는 거지. 특히 지수로 본 쪽은요, 이런 스타일. 뭐 저희 자이스토리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유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똑같아. 그냥 놀아봐라 유형이 있습니다. 최대한 뭐 로그도 해보고 지수도 해보고 이제 조언을 하는데 물론 이제 시험 때는 속도가 중요하니까 빠르게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빠르게 캐치해서 이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자 이번 숙제가 소단어 문제 일부랑 이제 그 자이스토리에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 숙제였습니다. 자, 또 한번 물어보세요. 자, 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조금만 빨리 앉으세요. 알겠죠? 여러분 2시간이 별로 안 길어. 자, 보이니까 노래 선생님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또? 네. 가볼게요. 자이스토리 125쪽에 78번. 정확히 외웠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런 어떤 그 관계식 두 개를 배웠잖아.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밖에 안 배웠는데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왜? 특히 그 2번식 때문에 별게 다르다. 별거 다르다. 자, 얘는요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혹시 나오나 기억나?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2번식의
몇 가지 필기할 때 이런 식으로 사인 더하기 코사인 혹은 사인 빼기 코사인 제가 뭐 하라고 했죠? 제곱하라고 했지. 해봤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자다가도 가끔 제가 강조하는 표현 중에 자다가도가 있는데 자다가도 합과 차가 나오면 제곱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제곱을 해볼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꿀팁이라고 해서 S랑 C라고 쓰겠습니다. 원래 손이 아파 쓰는 건데 지환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그리고 한번 전개해 보시면요. 자, 왼쪽에서 S제곱 더하기 2SC 더하기 C제곱이 나오고 오른쪽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자, 요게 얼마다? 1이 된다는 거예요. 요게 1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고 요 제곱 안 풀어볼까요? 혹시 뭔가 안 보이세요?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뒤에 보시면 마지막에 묻는 게 SC를 묻고 있거든요. 즉 어쩌면 이거 두 개를 그냥 지원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구하는 거죠. 이해돼요? 이번 문제는 SC를 구하는 문제라 여기서 일종의 치환을 해버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제가 K라고 하겠습니다. 치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제곱해봤다면 SC라는 게 등장해요. 요 시간에 뭔가 딱 치환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치환해 보시면 자, 치환해서 반대편으로 2항까지 하겠습니다. 자, 2항에 보시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0 나옵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공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을 쓸 건데 이제 여기가 짝수니까 혹은 뭐 짝수 공식을 안다 하면 짝수 공식으로 가볼까요 한번. 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루트 B 프라임 마이너스 AC죠. 그래서 AC가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뿔마 두 개 나오는데 사실 문제에서 플러스라고 알려주는 것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플러스가 맞겠네요. 그럼 A, B가 여기겠죠. 이 문제는 사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그냥 또 놀아봤는데 제곱을 해봤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면 뭔가를 더 SC를 구해야 되나? 이 문제는 SC를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즉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S랑 C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S 곱하기 C를 구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또 여기 SC니까 여기서 플러스로 가면 되고 사실 플러스의 이유를 조금 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원래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를 아셔야 돼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요 식에서는 이게 둘 다 플러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플러스. 이렇게. 왜냐면 여기 둘 다 마이너스가 되면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게 부호가 안 맞아요. 음수 양수로. 일단 얘는 둘 다 플러스가 돼서 양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질문해보세요. 자, 문제 풀어왔어. 자, 지금은 질문 시간이야,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 우리 친구는 질문할 거 없으면 제가 오늘부터는 그 미리 말한 대로 여기 앞에 있지. 이 앞에 부분을 좀 최대한 풀어볼 거예요. 우리가 안 푼 것들도 한번 풀어보면서 너무 쉬운 거는 넘어가더라도 좀 유형 문제 있잖아. 좀 뭐가 좀 느낌 와. 한번 풀어보면서 조금 이제 복습을 할게요. 마이너스예요? 잠깐만요. 마이너스예요? 잠시만요.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잠깐만. 음수란 얘기인데 이게 양수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이게 양수란 말은 플러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말이 안 되는데 플러스 플러스는 왜 말이 안 되지? 일단 이게 음수란 말은 이게 부호가 반대란 얘기인데 문제지 힌트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
상상해보자. 세타가 만약에 1, 3면이면, 그때 1, 4면, 1, 4면 다 플러스죠. 1, 4, 봐봐. 1, 4는 지금 문제가 전혀 없거든. 근데 왜 이게 1, 4여도 문제가 없는데? 아, 잠깐만. 이거 알았다. 여러분 지금 이거 지원 풀면 이거죠. 그치? 자, 상상해볼게요. 여러분 얘는요 가장 큰 게 1일 거 아세요? 여러분 얘는 기본적으로 세타가 뭐든 간에 최대값이 1입니다. 이해돼요? 얘도 최대값이 1이거든요. 즉 두 개를 곱한 거는 무조건 1 이하입니다. 거기서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여기 플러스로 가면 1 더하기 루트 1이 1을 넘어갑니다. 2점 얼마가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오늘 약간 내용과 연결되는 건데 얘는 지금 얘만 보면 최대값이 1이야. 조금 여기 마지막에 어려운 게 하나 있네요. 얘도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한 거는 1 이하가 돼야 돼. 이해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로 가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사실 곱한 거는 요 사이가 돼야겠다. 뭔지 몰라도 요 사이가 무조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자기 풀다 보면 이게 파츠가 사실 이게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면 최대값, 최소값 있잖아요. 거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가끔 여기 나왔지만 뒤에 게 필요할 때 있어요. 또 질문 없어요? 괜찮아? 이것도 풀어봤어? 그 제가 드린 거. 자, 한번 또 질문해봐. 혹시 우주에 질문할 거 없어? 그거 다 풀어봤어요? 소다른 문제. 숙제 문자 가거든? 숙제 문자? 갔어요? 소다른 제가 여기까지. 확인 다 해봤어?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그동안 좀 밀린 것들을 좀 풀고 계세요. 특히 여기 앞에 교과서 좀 그걸 풀어요. 여기. 교과서부터 먼저 풀어요. 제일 중요한 거. 자, 우주야 질문? 저 이거 교사님께서 네. 92쪽에 8번 가볼게요. 자, 8번. 자, 여기 활용인데 이번 문제는 여기 보시면 식이 있는 활용입니다. 이름이 지금 식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식이 있는 활용은 식을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식을 먼저 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수소 이온 농도가 X. 자, 요 X가 지금 농도가 들어가는 자리고 근데 식이 좀 이상한데요. 식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같이 봐요. 얘가 지금 뭐에 관한 식이다? 산성도에 관한 식이다. 이해돼? 그러니까 식이 있긴 한데 여기 Y 자리에 산성도라고 한글로 쓰겠습니다. 자, 식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시면요. 식이 있는 활용 특징은 이제 뭐가 대입을 할 수가 있어. 대입해 볼 건데 한 개를 먹은 직후에 채취한 탄핵의 pH는 pH가 산성도인 거 다들 아세요? 이런 것도 지금 산성도라고 안 되고 pH라는 거예요. 그럼 pH가 산성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산성도가 6.4이고 한 개를 먹었을 때, 그리고 10분 후에 채취한 타액의 수소 이온 농도는 처음 타액의 50배였다. 이거는 식이 두 개 필요하겠네. 그럼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약간 표를 만들어 보자면 처음에 뭐가 있고 처음에 농도가 있고 산성도가 있었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10분 후라고 했으니까 10분 후에도 뭔가 있겠죠. 얘는 지금 대입을 2번 할 겁니다. 가끔 이런 문제 있거든요. 대입을 2번 해서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처음 농도가 안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말한 적 있지만 처음이 없으면요 문자를 빌려 쓸게요. A라고 쓸게요. 어차피 이제 없으면 엄대로 쓰면 됩니다. 처음을 A라고 쓰고 대신에 산성도는 나와 있어요. 이게 처음 산성도입니다. 문맥을 이해했다면. 그래서 여기가 6.4예요. 근데 10분 뒤에 보시면 처음보다 50배였다. 누가? 농도가 50배가 된 거야. 그 요 자리가 우주야. 뭐라고 쓰면 될까? 50A라고 쓰면 되고 마지막에 묻는 건 그때의 pH니까 제가 네모라고 쓰겠습니다. 즉 네모 구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느낌아 이제 요 파란색을 대입하고 빨간색을 대입해서 두 식이 만나면 네모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제 연결돼가지고 다시 파란색을 대입해 보시면 요런 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빨간색을 대입하시면 요런 식이 나오잖아요. 이제 요거 두 개를 딱 어떻게 잘 만나게 하면 A가 지워지면서 딱 네모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느낌아? 우지야 이거 어떻게 해야 A가 지워지게요? 어떻게 할까? 사실 이제 얘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이런 거 성질 이용해서 막 이렇게 분리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치? 얘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성질 이용해서 싹 뼈 바르듯이 한번 분리해 보시면 이렇게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두 개를 빼시면 이제 그냥 딱 요 네모를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해돼?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대입해서 좀 쓰라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빼서 약간 연립을 하시면 A가 지워지면서 딱 네모만 구할 수가 있다. 이해했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또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자, 얘는 이제 식이 있는 활용인데 우리 그 자이에서 이런 상황이 종종 있거든. 그러니까 대입을 두 번 해야 돼요. 두 세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점이 이런 거지. 뭔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문장들. 근데 이게 약간 수학 능력이 아니라 국어 능력이 필요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제가 좀 약한 거예요. 혹시 얘네랑 또 질문할 거 없어? 괜찮아? 혹시 가은이는? 괜찮아? 그럼 가은이는 그 자이 뒷부분 동안 풀고 있어봐. 혹시 그때 그 채점 다 했어? 한번 지금 확인해 볼래 일단은.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도 드렸는데 거기 뒷부분 한번 채점을 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이 뒤에 가시면 평가 문제라고 또 있어요 사실은. 그게 저희가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볼 건데 저희가 우선순위가 지금 교과서 수업 자료 그리고 자이 틀린 거 확인 우선순위. 걔는 이제 만약에 좀 시간이 안 되면 일단 넘어가더라고요. 이제는 좀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준영아 질문할 거 없어? 잠시만요.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할 건데 시험 기간이라 굉장히 없고. 자, 혹시 또 질문 없나요? 몇 번? 81번 가볼게. 자, 이거 뭐니? 요거 이제 근계수 문제거든요. 근계수는 이번에 고1학습 제가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데 근계수는 특유의 멘트가 있다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인데 조은을 먹으라고 할 때 주어진 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뒤도 보지 말고 뭐 두근의 합, 자 t라고 간단히 쓸게요. 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렇게 쓰라고 했고, 자, 요거를 계수로 구하면 준영아 합은 계수로 얼마지? 곱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그치? 이제 한번 놀아볼 건데, 자, 뭔가 느낌 안 오세요? 요 밑에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얘를 너가 한번 분배해보면, 여기서 t 더하기 1이 2가 나와서 사실상 t 값이 바로 나옵니다. 지금. 그 여기다가 대입하면 그러니까 a 값이 나와요. 이거 여기 쉽냐? 이렇게 a가 나와요. 이해돼? 그래서 먼저 a 값을 여기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것도 물어보고 있잖아. 근데 자 기억나? 우리가 이제 제가 하나 설명드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요 탄젠트가 나오면 앞으로 웬만하면 제가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라고 했지. 그래서 탄젠트가 1이란 말은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는 혹시 특수각 중에 탄젠트는 몇 도일 때 1이야? 몇 도일 때? 그 표 안에 몇 도일 때 1이었지? 자, 외우세요. 45도였거든요. 19가 바로 대입해서 45도. 특수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A는 그냥 근계 쓰면 나오고요. 이제 저 세타를 실제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45도. 자, 여러분 1분 시작할게요. 오늘 이제 그래프 나갈 차례인데, 저 누구지? 혹시 지우야. 내가 너한테 혹시 이런 거 주면 지우는 그래프 그릴 줄 아세요?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주기 혹시 기억나? 좀 감각을 하지. 제가 그럴 줄 알고, 자 여러분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그럴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거 반, 의심 반이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요거 준비한 걸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수업회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저희 책에는 이런 문제가 잘 없어요. 앞이 조금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까먹었을까봐 준비한 거고, 그러니까 이미 한번 배운 적 있는 친구들은 제발 부탁인데 마인드라도 좀 복습한다는 마인드로 보세요. 이미 너희 배운 적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도 어쨌든 그동안 배운 지수함수, 로그함수 혹은 옆에 여기세요. 혹은 뭐 우리가 옛날부터 함수라는 걸 저랑 배운 친구 많잖아. 뭐 작년도에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공부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할 테니까 잘 듣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답안지를 따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은 제가 자기 스토리 말고 그냥 과제를 이걸로 드릴 거예요. 이걸로.
자유스토리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래프라던가 뭐 그래프 그리기라던가 이런 게 좀 자유자재로 돼야 돼. 그래야 자의감이 이제 그게 된다는 가정하에 뭔가 놀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지금 혹시 안 하고 학교에서 어디 배우세요? 진도이? 2단원 들어왔나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수업 잘 들으시면 선생님들이 아마 힌트를 주실 거거든. 잘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자료 제가 드린 거 이제 한번 넘겨보시면 아마 이런 디자인 본 적 있을 거야. 제가 항상 이제 설명할 때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한번 여기다가 필기를 해볼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간단하게 필기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한번 설명해 볼 건데, 자, 오늘은 제가 따로 여기다가 필기를 안 할 건데, 이제 기하 배우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항상 함수를 공부할 때, 뭐 함수의 기본이라고 해서, 이거는 오늘은 따로 필기 안 하겠습니다. 뭐 할지 보셔도 되고요. 자, 이제 크게 3가지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함수는요, 항상 3가지 모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형이라는 게 있고, 표준형이라는 게 있고, 일반형. 이런 것이 들어봤어요. 오, 그렇죠. 그럼 공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럼 기본형이 뭐냐면요. 기본형은 뭐다? 말 그대로 가장 쉬운 모양이야. 그리고 죄송한데 기본형을 외우시라고요. 밑에 보시면 기본형을 제가 필기할 공간을 좀 길게. 근데 생각보다 여기를 다들 쉬워하더라고요. 정말이야. 오히려 여러분들이 막 지수를 더 어려워해. 여기를 더 쉬워하고요. 너무 더 먹지 마세요. 자, 오늘 기본형 설명 드릴 건데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어서 표준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가장 많이 보는 모양, 혹은 가장 뭐 좀 예쁜 모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쁘다는 거는 어떤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 표준형을 가장 많이 볼 건데, 근데 얘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기본형을 외우시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배웠지. 평행 이동, 대칭이동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마 또 그 특유의 모양이 보일 거예요. 항상 이동이 되면 그 모양들 있잖아. 그치? 보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요식을 전개한 거라 또 역시나 다른 공부하지 않고 이 친구를 약간 모양만 바꾸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쉬워. 이제 좀 어떤 함수는 어려운 것도 있어요. 2차 함수는 좀 까다로운데 얘는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요 마인드를 가지시면 되고, 자, 일단 위에 보시면 이제 이번에는 또 이제 하나 또 미리 말씀드릴 게 하나 있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주기 함수, 주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1차 함수, 2차 함수, 자,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주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치? 근데 오늘 배울 삼각함수는 자, 미리 말하면 주기라는 게 존재해요. 그럼 주기가 뭘까? 주기가 뭘까? 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주기가 뭘까요? 지금 쉬운 말은 뭘까? 그리고 사실 평상시에 쓰는 말이야. 우리가 주기라는 말. 뭐 1주기, 2주기, 뭐 돌아가신 특히 뭐 이제 고인분들 1주기 이런 말 쓰잖아요. 주기가 뭘까요? 자, 써드릴게요. 주기라는 거는 뭐 완벽히 똑같은 말은 아닌데 거의 흡사한 말로 쉽게 말하면 뭔가 반복되는, 뭔가가 반복되는 그런 함수를 저희가 앞으로 주기의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운 이 함수가 이 그동안 배운 거거든요. 전체 여러분들 중2, 중3, 고1, 고2 이게 전체인데 그동안은 반복되는 건 없어. 그냥 얘는 얘고 얘는 얘가 다 다른데, 자, 예를 들어 자, 여러분 주기함수의 예시로 앞으로 또 종종 보게 될, 자, 예를 들어 자, 여러분, 자, 이런 함수도 정말로 있는 함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4개, 5개, 6개만 할까? 자, 요런 게 여러분 함수가 있다는. 그래서 이게 함수예요. 함수입니다. 고1 때 배웠던 함수의 정의를 만족합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자, 얘를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혹시 우주야 여기 반복되는 거 보여? 약간 뭐가 반복돼? 말로 하면 뾰족한 게 반복되는 거지. 그치? 즉 요런 한 걸 저희가 앞으로 주기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울 삼각함수는 요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요런 느낌.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몇 가지 용어 설명과 기호 설명 한 번에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알겠지? 이거 실제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제 근데 이게 반복되게 느껴져. 그치? 어떤 율동감이 있잖아. 근데 사람마다 또 이제 보기에 따라서
그럼 뭐가 반복되니라고 물으면 또 사람마다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자 여기에 있는 요게 반복된다. 여러분 맞아 아니야? 반복되네요.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는 반면에 누구도 있다? 선생님 근데 이게 반복되는 걸로도 볼 수가 있을까? 준영아? 여러분 좀 크게 보면요. 이게 반복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좀 더 크게 보면 요 세 개가 반복되고라고 해도 사실 할 말은 없다는 거지. 왜 사람마다 보기에 따라서 그거는 다른 거니까. 그런데 자 한번 써볼게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거를 좌표로 옮길 거니까 이제 소위 x 값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자,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여기를 x를 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간격을 제가 1간격으로 이렇게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자 이제부터 이런 말 해볼게요. 그럼 요 빨간 색깔은 가은아 지금 x가 얼마마다 반복돼요? 1마다 반복 맞아요? 써볼까요? 자, 요 빨간 색깔로 본 친구는 쌤 얘는 함수가 이 다른데 글자 왜 이래? 자, 1마다 반복돼요. 뭐,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그래 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파란 색깔로 본 친구는 2마다 반복되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럼 주기함수라는 걸 지금 느껴봐. 사실은 너네가 수학 시간이기 때문에 이 주기함수의 정확한 뜻은 몰라도 돼요. 사실은 이런 느낌만. 오늘 배울 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록 색깔의 주목한 친구는 이거를 3마다 반복돼요라고도 말하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이니까 이 중에서 뭔가 대표를 좀 정해줘야 한다는 거야. 대표를. 그리고 지금부터 용어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토리를 이어가자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제 얼마마다 자 x가 얼마마다 반복되니 라고 물어본다면 결론적으로 보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보기에 따라 다른 거.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이거를 그럼 대표하는 걸 하나를 딱 정하고 싶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 어쩌면 대표하는 걸 하나 정할 거야. 이걸 1마다, 2마다, 3마다 등의 대표를 정할 거고 그 대표하는 그 간격을 제가 앞으로 주기라고 할 겁니다. 즉 이제 오늘 중요한 파트 중 하나가 주기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함수를 주면 이게 지금 얼마마다 반복돼 주기라는 걸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기는 느낌 와. 자, 결론적으로 주기는요. 이 중에서 가장 짧은 단위를 저희가 지금부터 주기라고 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짧게 반복되는 걸 주기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나요. 요 함수는요. 제가 지어낸 건데 주기가 얼마이라는 함수일까요? 주기가 얼마? 1이라고 불러야 돼요. 가장 짧은 단위를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 함수는요. 이제 말하자면 주기가 1인 함수입니다. 아시겠지?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책에 보시면 어려운 문제는요. 결국 똑같아. 이런 주기란 말을 간접적으로 쓰는 기호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기 함수라는 기호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뭐 공간 좀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가 여기 좀 한번 띄워서 어떤 함수가 내가 주기 함수예요라는 거를 이제 대놓고 말로 안 줄 때가 있어. 근데 이런 이제 오늘 숙제를 보시면 이런 기호가 나와. 자, 어떤 기호냐면 지금부터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를 1마다 반복된다라고 본 친구는요. 지금부터 수학적으로 자,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색깔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자, 앞으로 문제 풀다가 요런 뭔가 이상한 식이 나오면 이게 이제 앞으로 주기함수라는 기호예요. 다시 이게 지금 주기함수라는 기호예요. 그리고 얘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요 자리가 이제 얼마마다 자리야. 즉 여러분들이 1마다 반복되는 함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x에다가 한번 0을 넣어보시면요. 느낌 와? f0과 f1이 똑같아요. 그치? 그리고 x에다가 2분의 1을 넣으시면 여기에 있는 2분의 1과 여기에 있는 2분의 3 똑같다는 거야. 사실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주기함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 주의할 점은 요 자리가 항상 주기만 오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 2마다라고 본 친구는 이 똑같은 그래프를 보고도 사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면 여기 2마다 반복되는 주기 함수다라는 수학적인 뜻입니다.
만약에 쟤를 3마다라고 본 친구는 요 자리에다가 플러스 3을 쓰면요. 이게 수학적으로 요 함수는 주기함수인데 3마다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걸 이해했다면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요게 예시인데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fx가 주기 함수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요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어떤 fx는 fx 플러스 p. 그렇게 나오면 뭔가 이제 주기 함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p 자리가 뭐다? 반복되는 구간이야. p마다 반복된다라는 그런 자리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해돼? 예를 들어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어떤 fx가 있는데 이 fx는 이거가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 말은 우주야. 이거 해석하면 이거 무슨 함수라는 얘기예요? 5마다 똑같은 게 반복되는 주기 함수라는 기억입니다. 그걸 대로간다고요. 이렇게 준다고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주기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그러면 가은아, 요 5라는 게 주기라는 보장은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야.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 그러면 요 자리는 주기구나. 주기가 아닐지 몰라요. 그럼 다시 말하지만 이 자리는요 뭔가가 반복된다는 의미지 이 자리가 주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돼? 그럼 자, 요 자리가 주기라고 쓰이려면 여기까지 필입니다. 요 자리는 주의할 점. 아 여기 칸 좁냐? 여기 쓰세요. 여기 쓸게요. 하나 주의할 게 뭐다? 이 P는 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해석하면 P마다 반복된다는 거지. 즉, 이 자리는 지금처럼 이 똑같은 그림을 2마다 반복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뭔가 반복된다는 자리지, 저게 주기라는 보장이 없어. 그러면 책에서는 이 자리가 주기라는 보장을 주려고 이런 말이 추가로 나오면 주기입니다. 뭐? 자, 이게 그럼 주기가 되려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양수 P 이런 말이 나오면요 이게 주기가 됩니다. 다시 이런 말이 같이 나오면 얘는 주기입니다. 즉 이게 가장 짧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가장 짧다는 말을 해줘야 주기인 거예요. 그 말이 없을 때는 얘는 함부로 주기가 아니에요. 그냥 얘는 4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4마다일 수 있지만 2마다일 수 있거든요. 그건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주기함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좀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가 됐나요? 실제로 오늘은 이걸 안 풀 건데 실제 주기함수 관련 문제가 있어요. 주기라는 걸 뜻을 아는지 관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죄송한데 하나만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내려가서 사인 함수라는 걸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동안과는 다르게 이게 계속 무한히 반복이 돼요. 무한히 끝까지. 즉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실 때 다 그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프 그리기의 팁. 자 그래프 그리기의 팁을 하나만 드리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숙제에서 제가 드린 수업제를 뒤에 넘겨보시면 뭐 이제 기본 문제가 많을 거야. 다들 까먹었을까봐 준비한 거예요. 사실 원래 이걸 그러니까 안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뒤로 갈수록 마음이 약해져. 뭐 까먹은 거 없거든. 그래서 뒤에 가시면 그래프 그려라.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다 그리지 말고 딱 한 주기만 다시 딱 한 주기만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릴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오는 보통은 가장 처음에 여기가 처음이겠죠. 0부터 처음에 나오는 한 주기만 그리기까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너무 많아서요. 사실은 한 주기지만 원래 더 많은 거야. 한도 끝도 없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딱 한 주기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들 뭐 일단은 뭐 주기함수, 그러니까 좀 원래 할 말이 좀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한 거야. 나름대로 쉽게 한번 설명해봤는데 이런 게 주기함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30초 뒤에 내려가서 한번 일단 오늘 제가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까지는 최대한 할 거예요. 왜냐면 배우시면 알겠지만 걔네들이가 비슷해요. 실제로 탄젠트만 좀 달라. 걔네는 좀 다른데 여러분들이 중3 때 표를 봐도 사인과 코사인은 비슷해. 이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왜 비슷한지 아시겠죠? 자 내려갈게요.
그럼 지금부터 사인 함수 기본형 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본형은 외우세요. 죄송합니다. 나도 물어보지 마. 나도 몰라. 그렇게 실제로 점들을 찍어보면 그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뒤에 써있지만 이건 암기입니다. 이해가 아니에요. 알겠지? 자, 더 지울게요. 자, 사실은 원래 다른 반에서는 어제 다른 반 이거 수업했는데 사인 함수 하나 있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해가 빠른 친구들이니까 한번 배운 적 있잖아. 한번 잘 들으시면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할게요. 일단 쉬는 시간 전에 기본형은 설명드리고 몇 개 풀고 쉴 겁니다. 알겠지? 자, 기본형 정리할 건데 여러분 저는 칼이 부족하니까 이거 좀 뭐 없을까? 이거 뭐 없어요? 어쨌든 여기 쓸게요. 자, 일단 여러분 함수니까 y는 이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인 함수니까 당연히 사인이 들어가 뭐야 이거? 자, n인데 자, 요렇게 일단 생겼을 건데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과 좀 차이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가은아, 지수함수는 기본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수함수는요 기본형이 y는 뭐였지? a의 x제곱이지. 제일 쉬운 모양. 그리고 나오나 로그 함수는 기본형이 뭐였죠? 그냥 로그 x예요. 여기 문자가 있지. ax.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 a가 뭐 1보냐 크냐 쟤네 따라서 바뀐 거잖아. 증가 함수가. 그치? 즉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전부 다는요 기본형에는 문자가 하나야. 근데 자 말할게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는요 기본형의 문자가 두 개입니다. 지금부터 쟤네들이 바뀌는 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꼭 기억하세요. 다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삼각함수 이 세 친구는 기본형의 문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꼭 기억해 여러분들. 알겠지? 자, 설명 들어갑니다. 첫 번째, 그래프의 모양을 설명드릴 건데, 자, 그 전에 하나 더 필기. 자, 우리가 일단 여기서 저는 A, B를요, 0보다 큰 걸로 제한하겠습니다. 제 음수일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아세요? 이게 다들 이미 아는 사실인데, 이게 음수란 말은 뭐가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 요 자리가 음수란 말은요, 뭐가 발생된 거예요? 대칭 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저 자리가 보통 여러분들 기억해봐. 그동안 우리가 함수 이런 데 앞에 음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음수는 따로 설명 안 할 겁니다. 음수가 있단 말은 적은 겁니다. 특별히 여기가 음수란 말은 x축 적은 겁니다. 여기가 음수란 말은 y축 적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기본형은 양수로 제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그래프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어쩌면 좀 쉬울 수 있어. 한번 들어보면 생각보다 좀 쉽다고 느끼더라고 다들. 자, 왜냐면 우리가 이때 당시처럼 막 요거를 절반 나눠가지고 두 개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한번 제가 좀 오른쪽에다가 모양을 좀 큼직하게 써볼게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사인 함수의 한 줄기만 그릴 겁니다. 즉 실제로는 보다 이게 왼쪽으로도 무한이 오른쪽으로도 무한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양을 좀 굳이 한번 설명하자면 조금 잘못 그렸어. 왜냐면 자 여기 써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거는 비공식 명칭인데 약간 물결 모양이지. 약간 뭐 이렇게 뭔가 파동처럼 물결 모양이 나와요. 사인 함수는. 그런데 자, 이 친구는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할게요. 굉장히 대칭적인 약간 물결 모양. 자 물결 모양을 봤는데 굉장히 이제 대칭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소개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세계는 대칭성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예뻐 생각보다. 즉 여러분들이 이거 그리실 때 약간 이 간격도 똑같이 그리셔야 되고요. 원래라면 이 간격도 똑같이 그리셔야 되고요. 사실은 굉장히 대칭 덩어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예쁩니다. 아시겠죠? 대칭적인 모양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모양은 이겁니다. 즉 둘 다 양수이고 기본형이 그리시면 돼요. 이 모양입니다. 한 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금부터 중요한 포인트인데 두 번째는 색깔을 보여드릴까요? 자,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친구가 보통은 저희가 앞에서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등장하는데 자, 삼각함수는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왜?
생긴 모양을 보시면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최대랑 최소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자, 잘 이해해봐. 사실상 자, 이 최대랑 최소는요. 이제 이 물결 모양을 제가 이제 표현을 해야 돼요. 즉 얘를 어쩌면 이런 식의 이 물결 모양의 위아래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 폭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물결도 종류가 있어요. 이런 물결도 있지만 이런 물결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어떤 폭을 결정하는 게 누군가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은 자, 지금 저기 보시면 제가 색깔로 일부러 써놨는데 자, 요 앞에 있는 A의 역할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써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최대값은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절대값 A가 최대값입니다. 즉 여기 가장 위에가 절대값 A자입니다. Y값이. 그리고 최소값은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인 음수로. 사실 절대값을 왜 붙인 거냐면 이제 이 자리가 음수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양수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표현해보자면 잘 보세요. 여기다가 표현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이 물결 모양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이 폭을 결정하는 게 이 친구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즉 어쩌면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인 거고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보자면 여기에 y값이 절대값 A y값이 그리고 여기에 y값이 절대값 S가 마이너스를 붙인 이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요 어쩌면 봐봐. 지금부터 할 작업은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이 물결 모양을 묘사하는 중인 거야 지금. 그게 지금 누구의 역할이냐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A가 요 폭을 위아래를 결정하는 게 A입니다. 즉 느낌은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아래가 확 커집니다. A가 10이면요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A가 1이면 확 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A 역할이고요. 아시겠죠? 그럼 자 느낌은 이 물결 모양은 위아래도 중요하지만 좌우도 중요하겠지. 이 길이 그게 B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위에 설명드린 주기라는 게 사실상 이제 여기 써드릴까요? 주기라는 게 여기 좌우를 이제 결정짓는 게 주기가 된다는 거죠. 주기. 그리고 이 주기는 여기 있는 B 역할이고요. 자, 주기라는 걸 구하는 공식을 좀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일반각 배울 때는 나오나 한 바퀴가 몇 도였지? 보통 우리가? 일반각은요 기본적으로 360도, 즉 2파이가 어쩌면 한 주기인 거예요. 우리가 배운 말로습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일반각에서는 기본적으로 2파이 한 바퀴가 한 주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당시에는 자 지금 말할까? 그 당시에는 B 자리가 1일 때였어요. 항상. 여기가 사인 40도라든가 사인 50도는 B가 1일 때잖아요. 근데 이제 B 자리가 1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외우세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게 2파이잖아. 한 바퀴가 2파이야. 근데 이 자리가 바뀌면요. 이제 여기다가 나누기 절대값 B. 즉 저 친구를 보정해 줘야 됩니다. 즉 느낌아? 여러분들이 그동안은요. B가 1일 때였다고요. 즉 B가 1일 때는 한 주기가 한 바퀴가 360도야.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우주야. B가 2가 되면 한 바퀴가 얼마로 바뀌지? 한 주기가? B가 2가 되면 한 주기가 얼마일까? 180이 되는 거야. 더 짧아 주기. 더 빨리 이게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반대로 B가 작아지면 작을수록 주기가 늘어집니다. 한 주기가 오래 걸린다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묘사하자면 결국 주기라는 거는 이렇게 좌우를 말합니다. 즉 이 물결 모양에서 A랑 B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이 물결 모양을 묘사하려면 A랑 B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 뭐 굳이 표현하면 여기가 주기가 되는 거겠죠. 주기가 되고 방금 썼던 공식 한번 더 쓰자면요. 이제 요 간격이 이렇게 B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주기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 여기 쓰세요. 네 번째까지 체크를 하며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하나 예시로 한번 그려볼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이건 약간 비공식 명칭인데,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요것만 알아도 대충 이제 윤곽은 나와. 근데 어쨌든 이제 요런 점들을 좀 찍어서 출발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제가 비공식 명칭으로 출발점. 자, 여러분 출발점이란 거는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책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기억나? 무리함수에도 출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어떤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발점 같은 게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거 출발점이 근데 기본형이니까 느낌 와? 기본형이니까 0,0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0,0 즉 여기가 이제 0,0이 되는 거예요. 자, 대충 느낌 오세요? 저 4개를 체크해 오시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형을 딱 드리면 모양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위아래 결정하고 B 자리가 주기 좌우를 결정하고 출발점 지금 이제 대충 어떤 물결 모양이구나. 뚱뚱한 물결인지 날씬한 물결인지 짧은 건지 이게 결정됩니다. 사실은 내려질 때문에 아시겠죠? 자, 한번 여러분 저는 지울 건데 이제 이어서 그래프 그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말할 겁니다. 여기다가 저는 하나 예시로 그려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있을까요? 자, 5번인가? 5번. 자, 실제로 한번 그래프 그리기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연습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를 만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y는 2 sin 2x 라는 삼각함수, 사인 함수의 기본형 드리겠습니다. 한번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보실래요?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고, 주기가 얼마고, 출발점 얼마고, 모양까지 하면 대충 그릴 수 있다고. 죄송한데 외우시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요게 원자님들 그래프 그리기. 그러니까 항상 어쨌든 함수라는 거는 제일 첫 번째가 그래프를 그리지 말아요. 시간이 주면요. 특히 여기에 있는 최대값 주기는 굉장히 중요한 파츠야. 우리가 함수마다 중요한 게 있잖아. 위치함수 꼭지점. 이거 두 개입니다. 여기는. 얘네들을 매일 체크해야 돼. 얘네들이 결정을 다 해준단 말이야. 자, 한번 요거 한번 나름대로 그려보시고 이제 사실 그 다음은 얼추 끝났습니다. 이제 분석 자체가 이게 다예요. 이 분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말하자면요. 지금은 제가 예쁘게 축에다가 그릴 건데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서 평행 이동 같은 게 발생이 되면요. 이 축에다가 그리는 게 어려울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는 예쁘게 그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람은요. 보통 책에는 이제 컴퓨터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축을 그리지 말고 그리는 걸 더 선호할 건데 일단 기본형이니까 한번 축에다 그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지? 자, 일단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그리는 순서는 뭐 좀 다르겠지만 저라면 첫 번째 자, 물어볼게요. 가나 이거 출발점이 얼마일까? 그러면 x에 0 넣어봐. 0이면 0이겠죠. 사인 0은 0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출발할게요. 두 번째 자, 모양이 요런 물결 모양 맞아요? 딱 한 주기만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실 때 가급적이면 대칭을 좀 예쁘게 해서 그리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꽤 예쁜 모양입니다. 이래요.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 체크할 거는 위, 아래 체크할게요. 자, 나오나 여기서 최대값이 얼마냐? 자, 요 자리의 역할입니다. 요 자리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최소값은 이제 대칭이니까 역시나 대칭성 이용해서 반대편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 주기가 얼마게? 그럼 얘는요 한 주기가 우리가 아는 2파이가 아닙니다. 빨라요. 빨리 감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주기는 파이라는 거고 그럼 주기가 뭐다? 결국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딱 파이만큼 걸린다는 거예요. 사실 그걸 이해한 친구는 요 끝점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지우야. 요 끝점은 몇 콤마 몇이고? 여러분, 여기가 지금 0,0이었지? 얘 끝점 뭘까요? 주기를 돌고 왔잖아. 파이 콤마 0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주기를 구한 친구는 원한다면 끝점도 구할 수가 있고, 지금부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심지어 이것도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힌트. 제가 아까 대칭 덩어리라고 했지. 자, 방학 기억나. 여기 여러분 실제로 대칭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대칭 때문에 다 구할 수 있어요. 혹시 느낌의 우주야, 요거
뭘 것 같아? 요 x가? 그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대칭성과 항상 함께 하세요. 대칭이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칭성 때문에. 요게 어쩌면 사실 저희가 삼각함수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주기성, 대칭성.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자, 그걸 이해했다면 혹시 가은아, 우리 이것도 구할 수 있을까? 요거 x 얼마네? 여러분 4분의 8을 아시겠어요? 이거랑 이거의 또 중점이에요. 즉 엄청나게 많이 예쁘다라는 거야. 한 번 더. 자, 그러면 지우야. 여기는 x값이 얼마일 것 같아? 즉 이거랑 이거의 중간입니다. 평균 구하시면 돼요. 얼마일까요? 얼마? 4분의 3파이 맞을까?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아주 예쁘게 딱 한 줄기만 그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함수는 항상 이런 식이야. 너네 시험이면 이게 다 돼야 돼. 빠르게 돼야 돼. 그러니까 보장을 막 쫙 돼야 돼. 여러분 이 역할들을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어서 자, 여기 밑에다가 6번이라 쓸게요. 이제 요 예시를 보고 몇 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장 가서 몇 개 해보고 쉬겠습니다. 자, 저 이거 지울게요. 자, 6번입니다. 자, 6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물어봤었는데 6번이 우리가 이제 고1 때 정의역이라는 말과 치역이라는 말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렇지? 정의역과 치역 한번 찾아볼 건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거는 사실 외우면 안 됩니다. 그래프를 그렸으면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돼? 자, 준영아, 혹시 정의역이 얼마일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x의 범위는 뭘 것 같아요? 다시 말합니다. 여기 지금 얘기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정의역 뭘까요? 자, 결론적으로 모든 실수겠죠. 자, 여러분 정의역은 좀 더 쉽게 말하면 x에다가 못 넣는 게 있을까요? 저 자리에 뭐 양수라던가 0, 음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안 돼요, 저기?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배우기로 심지어 음수 가능합니다. 음수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렇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정의역은 다 되고요. 대신에 치역이 좀 제한이 되겠지. 혹시 얘들아, 치역이 어딜 것 같아? 이 문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2보다는. 실제로 이제 치역이라는 건 y의 범위인데 y가 다 치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의역은 전체, 치역은 저기 사이. 어차피 이 치역이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간접적인 표현으로 씁니다. 저 자리가 딱 최대 자리예요. 써드릴까요? 이 자리 같으면 최대값. 최대값 빨간색인데? 몰라. 최소값. 색깔충이다. 색깔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본형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지금 얘가 기본형의 함수에 그린 거잖아요. 혹시 이 함수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무슨 대칭의 모양 혹시 보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저희가 무슨 대칭을 하는지 아세요? 자, 질문. 이거 x축 대칭은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저거와 똑같은 모양이 안 나오지. 자, 그렇다고 y축도 아니지. 자, 이게 사실은요, 자, 사인 함수의 기본형은, 자, 필기할게요. 기본적으로 기본형이라서 가능한 용인데, 사인 함수의 기본형은 그래프의 모양이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 원점의 대칭인 모양이다. 다시. 사인 함수의 기본형은요, 원점의 대칭인 모양이야. 그래서 가끔 이 자리를 괄호로 쳐놓고 막 나오기도 해요. 사실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가능한 거야. 원점의 대칭이 뭐예요? x축과 y축을 둘 다 접으시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접어보시면. 접고 접으면 이게 이 모양 나와요. 원점 대칭인 모양이에요. 애초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형 분석이 끝났고, 자, 오늘 코사인 함수는 더 빨리 할 거야. 왜? 이거는 거의 90% 같아요. 평제법이거든요. 다음 장에 제가 이제 연습하라고 써놨는데, 뭔가 시간 관계상 오른쪽 밑에 있는 4sin EX 있지. 4sin EX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밑에 있는 4sin EX.
여러분 표정을 보아하니 잘하는 것 같아서 여기 있는 네 문제가 딱 보시는 것처럼 기본형입니다.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딱 심플한 모양이고 이런 거 딱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이 쫙 돼야 됩니다. 모양, 시작점, 출발점에서 우리 시작점이고 어쨌든 시작점, 주기, 최대값, 최소값, 그래프 까지 분석을 해서 꼭 그릴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끝난 친구는 따로 해보세요. 기본형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설명 길게 했지만 그러니까 제 설명은요 이해를 하라고 설명한 건데 이해가 되고 나면 어떤 이런 물결 모양을 묘사하는 거예요. AB 가지고. 자, 그럼 제가 한번 뭐 사실 기본형이니까 금방 하셨겠죠? 제가 한번 칠판에다가 써볼 테니까 혹시 못 푼 친구는 꼭 집에 가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안 푼 것들은 다음 시간에 오늘은 제가 못 뽑아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시대를 써야 되거든요. 뽑아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알겠지? 자, 그럼 얘는 여러분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할게요. 알겠죠? 자, 얘는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자, 그래프 모양 일단 봐봐. 기본형이잖아. 심지어 둘 다 양수니까 대칭이 없습니다. 그냥 외우는 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모양은 이 모양이고요. 출발점은 0,0. 주기는 얘나가 얼마지? 파이죠. 그리고 최대값은 우주에 얼마지? 최대값? 요 자리 역할입니다. 최대가 얼마일까요? 4. 자, 가장 큰 게 4입니다. 최소값은 마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자, 축에다 그려보자면 출발점 찍으시고요. 그리고 모양 그리시고요. 대칭입니다. 그리고 0부터 자, 주기가 파이란 말에 이제 끝점을 알 수 있다는 거야. 파이가 되고 위에 보시면 최대값 4, 밑에 보시면 최소값 마사. 이런 것들도 원한다면 다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가보시면 정의역은 지구에 얼마라고? 모든 실수. 치역은요? 4 이상, 그 다음에 4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음 장면. 신경 보내겠죠. 내 생각에 이것까지 하고 싶다. 그냥 요 템포가 코사인 전액을 하고 쉬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 혹시 이제 보이세요? 요게 이제 기본형을 외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이런 거잖아. 근데 한번 요 식의 모양을 가만 보시면 뭔가 눈에 좀 익을 거란 말이야. 이런 어떤 세팅부터가. 그리고 자, 한번 오랜만인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분석이라고 써있지. 자, 그 분석이 뭘 말한다? 자, 이런 걸 저희가 앞으로 표준형 예도라고 부르는 게 이겁니다. 뭔가 이동이 발생된 거를 보이세요? 이벤트가 있었잖아. 우리 맨날 봤던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앞에다 한번 써보실래요? 그럼 이 친구의 기본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동하기 전에 뭐가 있었을 겁니다. 가만 보시면 보일 겁니다. 걔가 자,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를 한번 먼저 써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또 써드려요. 뭐 2차 함수든 뭐 과거에 배웠던 유리함수든 이번에 배웠던 지수함수든 또 이번에 배웠던 로그함수든 이런 어떤 특유의 그 느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분석이 가능한 친구는 사실상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기본형을 외웠고요. 이동을 할 줄 알아. 쟤를 이론상은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자, 분석해보고 혹시 그래프 그릴만 하면 한번 그려보실래요? 다 했어? 마무리하자. 내일 꼭 책 가져와. 자, 이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공부할 거는 기본형이야. 이런 거는요, 정말로 공부를 그냥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걸 이용해서 또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차이가 발생이 돼요. 정말 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친구랑 그냥 하는 친구랑. 그냥 하면 몸이 고생하겠죠. 할 수 있겠지. 몸이 고생하겠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가은아, 이 함수 기본형이 뭐였을까요? 아, 그럼 자, 이거 나온 친구 나왔어요? 여기 기본형은 뭐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이동도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항상 말하는 게. 많이 해보면 반대로가 돼요. 이해돼? 그리고 자, 여기서 나오나. 자, 여기가 보통 생겼잖아. 이거 어떤 이동이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즉,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즉, 오른쪽으로 90도 맞아요. 쟤를 오른쪽으로 90도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요 자리는 우주야. 보통 왜 생기더라? 요 자리는 보통 왜 생기지? Y축으로 얼마만큼? 얘는 그대로, 얘는 반대로, 얘는 그대로. 위로 두 칸 올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외웠고. 내가 이거 옮길 줄 알면 얘는 안 된대요. 자, 한번 처음이니까 한번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본형을 이제 그릴 줄 알잖아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 그리실 때 가급적이면 축을 떼고 그리세요. 축을 그리면 굉장히 생각보다 좀 짜증나요. 이제 이 그리는 게 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자, 한번 축을 떼고 그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시작점은요, 기본 0,0이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기억하기로 최대값은 이 친구 역할이다 라고 배워서 2, 최소값도 저 친구의 대칭성 이용해서 마이너스 2가 됐고, 자, 이거 준영아, 주기가 얼마지? 한 주기가? 2분의 파이? 2파이죠, 여러분들. 절대값 1분의 2파이니까 2파이입니다. 즉, 2파이가 되고, 사실상 주기가 뭐다? 여기가 주기인 거예요. 여기가. 얘를 지금부터 들고 움직이잖아. 어디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런 식으로.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움직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움직일 때 사실 뭐 출발점으로 움직일까요? 제일 쉬워 보이죠? 자, 이 출발점을 한번 움직여보면 얘는 0,0이 어디로 바뀌게요? 그렇죠. 이거 그대로 물들겠죠. 뭐 맨날 말하는 힘 도와집니다. 물 확 듭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뭘로 바뀝니다? 2분의 파이 콤마 2로 바뀝니다. 그리고 모양은 지우야 바뀔까 안 바뀔까? 여러분 평면 모양이 안 바뀌어요. 접어줘야 바뀌는 거 알겠지? 그래서 얘는 안 바뀝니다. 모양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가은아, 주기는 바뀔까 안 바뀔까? 그래서 자, 한 가지 특징적인 건 뭐다? 주기라는 거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주기가 바뀌려면요, 이걸 이렇게 늘리거나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이걸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다. 실제로 요 모양이 나와도 요 자리가 여전히 주기 자리라는 거예요. 요 자리 가지고 주기는 여전히 2파입니다. 즉, 주기가 2파이란 말은 요 끝점도 이론상 구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하시면 끝점이 나옵니다. 그치? 그런데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최대값이 바뀔까 안 바뀔까? 우주야, 최대값이 원래 2였잖아. 이 최대값 2일까요? 아니 물어볼까? 4. 그럼 4로 바뀐 거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그래서 표준형에서는 최대값 구하는 공식이 살짝 바뀝니다. 자, 요 자리는 여전히 최대값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누가? 자, 여기 뒤에 있는 색깔 좀 쓸까요? 요 뒤에 있는 Y축 방향 평행 이동 중요해요. 우리가 함수마다 평행 이동이 중요한 게 하나씩 있어요. 지수 함수는 뭐가 중요하다? 지수 함수는 Y축이 중요합니다. 정근선 때문에. 로그 함수는 X축이 중요해요. 근데 삼각 함수는 굳이 말하면 Y축 좀 중요합니다. 왜? 최대값이 바뀝니다. 즉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요 Y축 방향을 더해주면 새로운 최대값이 돼요. 다시 자, 최소값도 마찬가지야. 최소값도 원래 있던 마이너스 2에다가 뭐를 새로운 친구를 더해주면 실제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책에 보시면 이런 어떤 공식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절대값 a 플러스 d라고, 여기는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라고.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식을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보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파츠를 정리하자면 주기는 여전히 요 자리가 주기 자리입니다. 주기는 제 혼자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다? 최대값 시소값인데 이 친구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도 중요해서 이거 두 개가 뭐를 최대 최소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있는 정의역과 치역. 자, 그럼 정의역은 바뀔까 안 바뀔까? 나오는. 그럼 정의역은 여전히 전체입니다. 대신에 치역은 또 바뀌겠지. 최대값이 바뀌었다고 하는 치역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그래프를 보고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봐.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문제 있지. 자, 바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기본형, 이동 분석하신 다음에 한번 그래프도 그려보시고 이제 채워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준비한 거는 조금 더 문제가 더 많은데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이런 느낌이구나. 결국 집에 가서 기본형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는 분석을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 분석을 안 하고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딱 보자마자 특히 최대값, 최소값, 주기 이거 세 개를 아마 이번 숙제 보시면 계속 물어볼 겁니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바로 촥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세 개를.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식들이 나오면요. 실제로 문제 보면 알겠지만 그래프를 안 물어봅니다. 복잡해요, 이제 그래프가. 그러니까 그동안 배운 함수들은 그래프 그리기가 쉬워. 근데 얘는 좀 어려워, 생각보다. 그래서 축에다가 그리지 말라는 거야. 괜히 힘듭니다. 오늘 모르겠네. 그럼 제가 좀 고민해보고 정한정에 오늘 사인만 할게요. 사인만 하고 이제 교재로 가서 이게 이제 문제로 바뀌면 근데 스타일은 그냥 이렇게 나와요. 시간을 주고 분석 묻기도 하고 반대로 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프를 주고 식을 만들기 일단 뭐 항상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 나와 또 식 만들어봐라. 그래서 원래 그래프도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동도 많이 해보시고. 제가 오늘 토요일 날은 저희가 좀 당분간은 시험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하니까 그냥 그날 제가 코사인 함수랑 탄젠트 같이 하겠습니다. 코사인은 지금이랑 거의 똑같은데 뭔가 유형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자, 이 문제 한번 그러면 빠르게 설명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얘는 한번 물어보자. 자, 지우야. 얘는 원래 함수, 즉 기본형이 뭐였을까? y는? 여러분 3sin dx 맞으겠어요? 이 자리는 그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y는 3sin dx를 준영아, 얘 x축으로 얼마만큼 옮겼을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겠죠. 여러분 참고로 말하면요, 이게 아까 말한 요 일반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인데요? 자, 일반형인데 이제 표준형과의 차이점은요. 근데 되게 쉬워. 여기 안쪽을 2로 한번 묶어봐. 여러분 이 사소한 차이인데 이게 요 삼각함수에서는 표준형입니다.
혹시 여러분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말했지만 일반형은 모양만 바꾸자면 돼요. 차이점은 뭐다? 이럴 때 여러분들 실수하는 게 파이 아닌가. 조심하세요. 여기가 평행 이동입니다. 그래서 묶어주는 걸로 살짝 바꾸시면 예뻐집니다. 그리고 꺼낼 건데, 자 준영아,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이거 반대로 꺼내야 돼요. 플러스입니다.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즉 오른쪽으로 90도만큼, 그리고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즉 밑으로 한 칸 내린 게 얘라는 거예요. 이해돼? 이제 아까처럼 얘를 외웠고 이동을 할 줄 알면 이론상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럼 바로 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바로 가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나중에는 이 분석을 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바로 가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 대칭 이동은 없습니다. 이런 모양일 겁니다. 딱 한 주기만. 그리고 자, 일단 여러분이 체크할 거는 제일 만만한 주기부터. 주기는 요 자리입니다. 주기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절대값 2분의 2파이, 즉 한 주기가 파이입니다. 즉 180도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더 빨라진 거야, 이게. 그리고 자, 이제 이 주기가 어쩌면 이 그래프에서는 이 간격이 주기인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딱, 파이죠. 파이만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최대값을 구할 차례인데, 요게 조금 주의한다는 거야. 이제 이 최대값은 이 친구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누구? 위아래니까 요 y축 평행이동이 영향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책에 보시면 이런 식의, 아마 이런 식의 공식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공식이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 최대값이 2가 되겠죠. 2가. 그리고 최소값은, 자, 여기 쓸게요. 뭐니까. 최소값은 보통 책에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절대값 3에다가 요 평행이동까지 곁들여 주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출발점을 체크하자면 원래는 0,0이었잖아.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2분의 파이 콤마 마이너스 1. 그리고 뭐 끝점도 원한다면 얘를 더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 끝점은 주기를 구했으면 구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대칭성으로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제가 왜 축을 안 그린다? 너네 이거 축으로 옮겨보면요, 대빠 어려워. 이제부터 그리는 게. 이게 생각보다 되게 미묘해서 이제부터가.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축을 안 그리고. 그리고 아마 교재에 보시면 그래프를 애초에 안 물어봐, 얘네들. 왜? 어려운 거 지도 알거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안 물어보고, 그 그래프 문제를 초반부에 나오는 기본형만 물어봐요, 책에도. 이제 이런 문제는 담백하게 최대값, 최소값, 주기만 묻습니다. 아시겠죠? 꼭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30분간 쉬었다가 오늘 마음 바꿨다. 오늘 코사인 안 할게요. 대신에 교재에 있는 이제